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서에 불응한 데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물대포가 동원된 시위 진압에 이어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공안 정국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과 관련해 복지 공약 축소 시행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에 불응한 데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의 진위가 왜곡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이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을 촉발시켰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한 혐의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검찰 공소장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과 김용판 전 청장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 의원께서 자꾸 매관매직하시는데 저는 이야말로 매관매직 아닌가. 본청장을 내락받고 무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억측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전혀 억측이길 바라는데요. 김용판 청장이 이때 사건의 중심에 있었어요. 게다가 5월 7일 날 출판 기념회 한 다음 날 권은희 과장을 검찰이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청장이 있다고 계속 증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구에서 달서에서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5월 15일 날, 5월 21일 날 6일 후에 김용판 청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중자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 출판사와 출판 기념하기로 협의했고 그래서 실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는요 자중자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누군가로부터 무죄를 다 언지를 받았고 그래서 출마 준비해도 된다. 나 건드려 봐라. 이런 기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사실 무근의 말씀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근이 아니라 그런. 검찰은 물대포가 동원된 시위 진압에 이어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공안 정국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울산에서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폭력 시위가 발생한 데 이어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시위를 주도했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김나래 의장은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검찰의 배후 세력 색출 입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촛불을 들었을 때도 배후 세력을 밝히겠다고 학생들을 30명 넘게 소환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촛불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사진들 채팅을 해서 네. 그 사람들 다 소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직접 분노해서 시국선언을 함께 진행하게 됐고 네. 그 사람들이 먼저 거리로 나오게 된 게 가장 큰 건데 네. 이 문제에 배후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촛불 그 대학생들의 배후는 그러면은 청와대나 뭐 새누리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엄단하셔야 되겠구만 검찰이.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과 평전을 집필한 김태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박근혜 정부가 빨리 사과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수습책을 마련해 민심을 얻으라고 충고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 서거 4주기를 앞두고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김태근 전 논설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의회주의자니까 장외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MB 정권의 실상에 대해 굉장히 나무랬다라고 회고했습니다. 2009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국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며 시국 상황을 통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근 논설위원의 말입니다. 7월 9일 이제 동교동 사저에 갔을 때 대통령이 그때 저를 우셔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보고 막 우는데 그 남들은 나보고 퇴임한 대통령이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간 열사, 의사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을 거 아닌데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같은 늙고 병들고 힘없는 나라도 나서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라도 나서서 소리쳐 외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이 참 저희들 가슴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 그러면 제가 돌아가시 직전이죠. 직전이죠. 예, 그 울음을 듣고 정부가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산가족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상봉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 지난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는 7만 2,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 이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과 관련해 복지 공약 축소 시행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금 복지 공약을 100%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 공약을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냐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런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낭비 요소를 찾아서 절약하고 그동안에 세금을 안 냈던 음성적인 탈루세액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공약의 복지를 전부 다 한다라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예. 시기를 조절한달지 뭐 대상을 좀 축소한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물 연구관리 시스템 팜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모두 4단계에 걸쳐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생성하고 관리된 기록물은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옮겨졌는데 이 자료가 외장 하드에 담겨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 팜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고 파일 등을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압수수색 전 과정은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CCTV로 녹화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6도, 광주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대구, 울산에 폭염경보가, 서울, 대전, 부산, 경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낮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을 보내드립니다. 세제 개편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에서 14%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2060년쯤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당초 인상안만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동결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후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말 공청회 등을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는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적이라고는 하지만 위원회의 안대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 내지 14%로 올릴 경우 보험료가 40에서 50%나 인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험료율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모든 노동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꺼내기 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놔둔 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국민은 없습니다. 왜 주기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충고합니다. 가렴죽으로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지난 주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전력 위기, 오늘 다시 전력 수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29분부터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20분 동안 유지돼 권력 수급 준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단계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인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예비 전력이 45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발령되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 준비 단계는 지난 8일, 9일, 12일, 13일, 14일 등 모두 5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전력당국은 오늘 전력 수요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7,770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아 예비 전력이 415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32도로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 아래로 내려가 폭염특보도 서서히 해제될 전망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